임신 중 당한 시아버지 성추행, 남편은 오히려 아내를 의심했다. 우연한 만남.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네일숍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톱에 세심하게 패턴을 그려주며 손님과 담소를 나누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단골 손님인 김 사장님이 갑자기 말했어요. 서연 씨, 좋은 사람 소개해줄까? 저는 손을 멈추고 웃었습니다. 또 시작이시네요. 이번엔 진짜야. 우리 회사 직원인데 참 괜찮은 사람이거든.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박민수였습니다. 첫 만남은 카페였는데 민수는 생각보다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았어요. 무엇보다 말투가 정말 따뜻했습니다. 네일 아티스트시라고 들었는데 정말 손재주가 좋으시겠어요. 민수의 말에 저는 괜히 얼굴이 빨개졌죠. 그냥 취미로 시작했다가 직업이 됐어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영업직이라 사람 만나는 게 일인데 서연 씨처럼 뭔가 만드는 일이 부럽습니다. 민수는 정말 세심했어요. 제가 커피를 다 마시기도 전에 물을 가져다 주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죠. 이런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몇 번 더 만나면서 저는 민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항상 시간을 지켰고 데이트 코스도 제 취향에 맞춰 정해왔습니다. 특히 제가 힘들어할 때면 먼저 알아채고 위로해 주었죠. 서연아, 오늘 표정이 안 좋네. 뭔 일 있어? 손님이 좀 까다로워서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럴 때는 맛있는 거 먹어야지. 가자, 내가 쏠게. 민수의 이런 배려에 저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32살이라는 나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민수가 진심으로 저를 아끼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상한 신호들이 있었어요. 김 사장님이 민수를 소개해줄 때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민수 씨, 술만 안 마시면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때는 단순한 농담인 줄 알았죠. 김 사장님이 씁쓸하게 웃으며 하신 말씀이었는데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민수와 사귄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회사 회식이 있었다며 늦게 들어온 민수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말투도 어딘지 거칠어져 있었죠. 서연아, 물 좀 갖다 줘. 네, 잠깐만요. 물을 가져다 주는데 민수가 갑자기 짜증을 냈어요. 왜 이렇게 늦어? 목말라 죽겠는데. 그때는 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술 마시면 평소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몇 달 후 민수가 프러포즈했어요. 한강공원에서였는데 정말 로맨틱했습니다. 반지도 예쁘게 준비해왔고 무릎 꿇고 진심으로 말하는 모습에 저는 감동했죠. 서연아, 나랑 결혼해줄래? 평생 너만 사랑하고 소중히 할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네, 좋아요.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제 인생의 반쪽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도 민수를 좋아하셨고 결혼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됐죠. 결혼식 전 민수의 부모님을 뵈었을 때도 좋은 분들 같았어요. 아버지는 교장 출신이라 품이 있어 보이셨고 어머니는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예쁘네요. 시어머니 되실 분의 말씀에 저는 행복했죠. 이런 가족과 함께 살게 되다니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어딘지 불안한 기색이 있다는 걸. 그리고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말입니다.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민수와 함께 서는데 온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습니다. 친구 지혜도 와서 축하해 주었죠. 서연아, 정말 행복해 보인다. 민수 씨가 너를 잘 챙겨주는 게 보여. 응, 나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다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어요. 민수의 손을 잡고 있으면 모든 게 완벽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죠.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새로운 출발. 신혼집은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2층 주택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외동딸로 자란 저에게는 큰 가족이 있다는 게 오히려 좋아 보였거든요. 서연아,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시아버지 박도연 씨는 정말 점잖은 분 같았습니다. 은퇴한 교장 선생님답게 말씀도 차분하게 하셨죠. 하지만 어딘지 권위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결혼했으니 이제 우리 가족이야. 가족의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시어머니 최정희 씨는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특히 말을 아꼈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약간 답답하기도 했어요. 첫 주는 정말 좋았습니다. 민수도 다정했고 시부모님도 저를 잘 챙겨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죠. 서연이가 나물 좋아한다고 해서 시금치 나물 무쳤어.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 보여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경직되어 있었어요. 특히 시아버지가 계실 때면 모두가 조심하는 느낌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를 드릴 때도 그랬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하면 시아버지는 제 옷차림부터 살펴보셨습니다. 며느리는 단정해야 해. 집에서도 함부로 입으면 안 돼. 저는 그냥 편한 집에서 입는 옷을 입었을 뿐인데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시어머니는 항상 눈치를 보셨어요. 남편이 뭔가 말하려 하면 재빨리 앞서서 대답하곤 했습니다. 여보, 저녁은 뭘로 할까? 아, 서연이가 좋아하는 걸로 하면 되죠. 시어머니의 대답은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자신의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빨리 이 집에 적응하고 싶었습니다. 민수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면 시부모님과도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부모님 아침 식사 준비를 도와드렸죠. 집안일도 시어머니보다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서연아. 넌 일도 해야 하는데 괜찮아. 시어머니는 항상 사양하셨지만 저는 며느리 도리를 다하고 싶었어요. 민수는 그런 저를 보며 좋아했습니다. 우리 서연이 정말 착하다. 부모님이 서연이를 좋아하시는 게 보여.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목한 가족 같았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때로는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처음에는 그냥 새 며느리가 신기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두통이 난다며 먼저 들어가셨어요. 거실에는 저와 시아버지만 남았죠. 서연아, 이리 와서 앉아봐. 시아버지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이 됐는데 어때? 좋아요. 어머님도 잘해주시고 민수도 집에서 편해해요. 그래, 다행이야. 그런데 말이야. 시아버지의 말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결혼 생활이 쉽지만은 않을 거야. 특히 민수는 좀 특별한 면이 있거든.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냥 들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하니 뭔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그때는 정말 고마운 말씀인 줄 알았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그 순간 시아버지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다른 의미가 담긴 것 같았어요. 저는 괜히 불편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럼 저는 방에 들어가서 쉴게요. 그래, 일찍 쉬어.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계속 그 일이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정확히 뭐가 이상한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민수가 들어와서 물었어요. 아버지랑 뭔 얘기했어? 그냥 결혼 생활 어떠냐고 물어보셨어요. 아, 그래? 아버지가 서연이를 좋아하시나 보네. 그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이 집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깨진 환상. 결혼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저는 민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날은 민수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이 성사됐다며 회식이 있었어요. 서연아,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중요한 거래처랑 술자리가 있거든. 알겠어요. 조심해서 들어와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집 대문이 꽝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민수가 들어오는 소리였죠. 발걸음 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비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물을 준비해서 거실로 나갔죠. 민수야, 물 가져왔어. 그런데 민수의 모습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도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죠. 뭘 그렇게 쳐다봐? 민수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물컵을 내밀었어요. 물 마셔요. 속이 안 좋을 텐데. 그때 민수가 제 손목을 확 잡았습니다.
아픈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아팠어요. 야, 너 뭘 잘못했는지 알아?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뭘 잘못했다는 건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부장님이 그러는데 내가 예전에 다른 남자들이랑 만났다며?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결혼 전 일인데. 결혼 전이면 다야. 너 그런 여자였어? 민수의 말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제 손목을 잡은 손에 힘이 더 들어갔어요. 아파요, 민수야. 손목 놔줘요. 아프면 아프다고 왜 말을 안 해? 이런 식으로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었습니다. 결혼 전에 연애한 게 뭐가 잘못된 건지, 왜 거짓말이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민수야, 진정해요. 당신 지금 술 취했잖아요. 그때 민수가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컵이 깨지면서 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술 취했으면 뭐 어쩔 건데. 술 취해야 진짜 속마음이 나오는 거 아니야? 저는 무서웠습니다. 이런 민수는 처음 봤거든요. 항상 다정하고 따뜻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부모님 깨어나요.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 너 같은 년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알아? 민수의 욕설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그냥 참고 견뎠어요. 술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제게 더 다정하게 굴었어요. 서연아, 어젯밤 미안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 괜찮아요.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한 번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이 또 생겼어요.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저를 몰아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생리가 늦어져서 검사를 받았는데 임신이었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기예요. 병원에서 나오는데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이가 생긴 건 기뻤지만 민수의 모습 때문에 걱정도 됐거든요. 집에 가서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우리 아기 생겼어. 민수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정말? 진짜로?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그날 밤 민수는 정말 다정했어요. 서연아, 고마워. 좋은 아빠가 될게. 저는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생겼으니까 민수도 변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민수가 갑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잠시 떨어져 살자. 갑자기 왜 그래요?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너도 좀 쉬어야 하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이가 생겼는데 왜 떨어져 살자는 건지 말입니다. 민수야, 우리 같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정한 거야. 너는 친정에 가서 몸조리해. 민수는 제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를 친정으로 보내버렸어요. 저는 친정에서 혼자 지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인가? 민수는 왜 이러는 걸까?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결혼을 지켜야 한다고. 민수도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질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마지막 희망. 친정에서 한 달을 지낸 후 저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고 입덧도 심해지고 있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저에게 차갑게 굴었습니다. 집에서도 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죠. 민수야, 병원에 같이 가지 않을래요? 바빠서 못 가. 혼자 가. 임신 검진도 혼자 다녀야 했어요. 다른 부부들이 함께 와서 초음파 보는 모습을 보면 정말 속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챙겨주시려 했지만 어딘지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특히 시아버지 앞에서는 더욱 그랬죠. 서연아, 몸조리 잘해야 해. 네, 어머님. 감사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시선이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배가 나오기 시작하자 더 자주 저를 쳐다보셨어요. 어느 날 저는 정말 답답해서 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어른이시고 교장 선생님 출신이시니까 좋은 조언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님,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시아버지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계셨어요.
뭔데 들어와서 앉아봐.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요즘 저한테 너무 차갑게 하는 것 같아서요. 아이도 있는데. 그래, 민수가 좀 예민하긴 해. 원래 그런 성격이야. 시아버지의 대답은 시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서연아, 결혼 생활이란 게 쉽지 않아. 특히 아이까지 있으면 더 그렇지. 그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옆으로 와서 앉았어요. 그런데 말이야,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어? 네. 병원에서 검진받고 있는데요. 아니야, 태동을 직접 확인해 봐야지. 시아버지가 갑자기 제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몸을 움츠렸어요. 아버님 괜찮아요. 아직 태동은. 아니야, 느껴봐야 해. 시아버지의 손이 제 배를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이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너무 자세히 만지셨거든요. 저는 정말 불편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위쪽으로 손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서연아, 이런 게 뭐가 문제야? 난 내 시아버지잖아. 저는 급하게 시아버지의 손을 밀었습니다. 아버님 안 돼요. 그때 시아버지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게 아니라, 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시아버지가 며느리 걱정하는 게 이상해. 시아버지는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마치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정말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시아버지가 그냥 걱정해서 그런 거였을까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을 봤을 때 그게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마라. 가족끼리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재를 나와서 방으로 들어가는데 온몸이 떨렸어요. 뭔가 정말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에게 말해볼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요즘 저와 대화도 잘 안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그 일 이후로 시아버지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불편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보는 시선도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확실했거든요. 오반복되는 악몽. 그 일은 정말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 갔어요. 어느 날 오후 민수는 출장을 갔고 시어머니는 친구 만나러 나가셨습니다. 집에는 저와 시아버지만 남았죠. 저는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노크도 없이 들어왔어요. 서연아, 뭐 하고 있어? 그냥 누워 있었어요. 몸이 좀 피곤해서요. 그래, 임신하면 그럴 수 있지. 시아버지가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일어나려고 했어요. 아버님, 저 거실로 나갈게요. 아니야, 편하게 누워 있어. 몸에 안 좋아. 시아버지가 제 어깨를 눌러서 다시 눕히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불편했어요. 괜찮아요. 앉아있는 게 편해요. 서연아, 너 나한테 왜 이렇게 경계하는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약간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뭘 아니야. 지난번에도 그렇고 너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지.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난 내가 힘들까봐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알고 있어요. 감사해요. 저는 손을 빼려고 했지만 시아버지가 꽉 잡고 놓지 않았어요. 임신하면 남편이랑도 멀어지게 되잖아. 외롭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민수가 요즘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어. 시아버지의 말이 맞았어요. 민수는 정말 저에게 차갑게 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시아버지에게 위로받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곧 좋아질 거예요. 서연아, 넌 너무 혼자서 참으려고 해. 가족한테 의지해도 되는 거야. 시아버지가 제 손등을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그 손길이 정말 역겨웠습니다. 아버님, 손 놓아주세요. 왜? 뭐가 문제야? 시아버지는 오히려 더 세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제 옆에 누우려고 했습니다. 안 돼요. 저는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그리고 급하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난 그냥 너를 위로해 주려던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위로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심장이 정말 빨리 뛰었어요. 거실로 나와서 한참을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거였어요. 시아버지의 행동이 정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저는 말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보니 차마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며칠 후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어요. 서연아, 빨래 너는 거 도와줄까? 시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괜찮아요. 거의 다 했어요. 그래도 임신부가 이런 일 하면 안 되지. 시아버지가 제 뒤로 와서 빨래를 걸어주는 척했어요. 그런데 제 몸에 자꾸 닿으려고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저는 피하려고 했지만 빨래터가 좁아서 어려웠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시아버지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놓아주세요. 야, 뭘 그렇게 난리야. 그냥 도와주는 건데. 저는 시아버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민수가 들어왔을 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민수야, 할 말이 있어. 뭔데? 아버님이 저한테 이상하게 하세요. 민수가 멈춰서 저를 쳐다봤어요. 뭔 소리야?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배를 만진 것, 방에 들어와서 한 행동들, 빨래터에서 있었던 일까지 모든 걸 다 털어놓았어요. 민수는 듣고 있다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정말이야. 아버님이 저한테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너 미친 거 아니야? 민수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민수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정말. 그때 민수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너 우리 아버지 유혹한 거 아니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아버지가 그럴 리 없다고. 내가 뭔가 유혹했을 거야. 민수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를 유혹했다고 말이에요. 민수야, 정말 미친 소리 하지 마. 내가 왜 아버님을. 그럼 아버지가 갑자기 왜 그래? 평생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가해자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마저 저를 믿지 않는다니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배 속의 아이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런 가정에서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정말 막막했습니다. 육배신의 칼날. 그 일 이후 민수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연아, 우리 이혼하자. 어느 날 갑자기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하고서 어떻게 같이 살아? 너 정말 이상한 여자였어. 민수는 정말로 제가 시아버지를 유혹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언제 아버님을 유혹했다고 그래? 오히려 아버님이 저한테.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민수가 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진실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해? 아버지는 평생 교장 선생님 하신 분이야. 그런 분이더라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한 건 너야. 내가 아버지를 이상하게 만든 거라고.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도 민수는 믿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시어머니가 갑자기 사과하셨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죠. 왜 사과하세요?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행동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 혹시 아셨던 건가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전부터 그런 분이셨어.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으로 계실 때도 소문이 있었어. 여학생들한테. 하지만 나는 모른 척했지. 시어머니는 수십 년간 남편의 문제를 알면서도 숨기고 살아온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서연이한테까지 그런 짓을 하다니.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 그럼 민수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쉽지 않아. 민수는 아버지만 보고 자랐거든. 시어머니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를 믿어주신다는 게 위로가 됐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괜찮아? 아기는 괜찮고. 네, 아기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 상황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는 계속 사과만 하셨어요. 하지만 민수에게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또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서연아, 진짜 이혼 서류 준비할 거야. 민수야, 아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기? 그게 진짜 내 아기인지도 의심스러워. 민수의 말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너 같은 여자가 나만 만났을 리 있어? 아버지한테까지 그런 짓 하는 걸 보니까 저는 너무 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정말 너무하네요. 내가 언제 아버님한테 뭘 했다고. 또 시작이야. 아버지 탓하기. 민수는 끝까지 저를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아버지를 더 감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야. 교장 선생님까지 하셨는데 그런 분이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하겠어? 사람은 겉모습과 다를 수 있잖아요. 너나 그렇지 아버지는 아니야. 민수와의 대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배 속의 아기가 또 움직였어요. 저는 배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가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이런 집에서 너를 키우지 않을 거야. 그때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이 결혼을 끝내야겠다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웠어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생각난 사람이 친구 지혜였어요. 지혜라면 저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혜에게 연락을 했어요. 지혜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지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지혜는 정말 화가 났어요. 서연아, 그런 일을 당하고 혼자 참고 있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장 나와. 그런 집에 더 있으면 안 돼. 지혜의 말에 저는 용기가 났어요. 이제 정말 결단을 내릴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좇는 친구. 지혜가 시댁으로 찾아왔을 때 저는 정말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거든요. 서연아, 얼굴이 완전히 상했네. 얼마나 힘들었어? 지혜가 저를 꽉 안아줬어요. 그제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혜야,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괜찮아, 이제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정말 시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던 거야? 응,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저는 지혜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지혜는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뭐래? 나를 안 믿어. 오히려 내가 아버님을 유혹했다고 해. 완전 미친 거네. 어떻게 남편이 그럴 수 있어? 지혜는 정말 분개했어요. 저보다 더 화내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당한 건 명백한 성추행이야. 지혜의 말에 저는 조금 위로가 됐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저를 이해해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 민수가 이혼하자고 하는데. 이혼하는 게 맞아. 그런 가족이랑 살면 안 돼. 아기는 어떻게 하고? 아기는 내가 키우면 되잖아. 그런 아빠보다 나을 거야. 지혜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어. 내 말만으로는 누가 믿겠어? 증거를 찾으면 되지. 시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밝혀내자. 지혜는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저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일단 시아버지가 교장으로 있던 학교부터 알아보자. 거기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지혜는 정말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시아버지가 근무했던 학교들을 찾아봤습니다. 몇 일 후 지혜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서연아, 큰일 났어. 시아버지 과거에 정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정말? 응, 시아버지가 교장으로 있던 학교 졸업생들이랑 연락해봤는데 소문이 있었대. 지혜가 보여준 자료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여학생들한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소문이 계속 있었대. 그런데 그때도 묻혔던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지. 교장이면 학교에서 힘이 셀 테니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시아버지가 저한테 한 일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도 봐. 지혜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학교를 그만둔 이유도 이상해. 정년까지 몇 년 남았는데 조기 퇴직했거든. 왜? 아마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랬을 거야. 학교 측에서 조용히 정리한 게 아닐까? 지혜의 추리가 맞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의 과거가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확신을 가져. 너는 피해자야. 잘못한 게 없다고. 지혜의 말에 저는 조금씩 용기가 났어요. 그동안 저 혼자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민수를 설득할 수 있을까? 해봐야지. 최소한 시어머니는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았어요. 시어머니는 진실을 알고 계셨으니까요. 시어머니한테 부탁해봐.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지혜의 계획은 이랬어요. 시어머니의 증언과 과거 자료를 종합해서 민수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민수가 안 믿으면? 그럼 정말 이혼하는 게 맞아. 그런 남편이랑 살 필요 없어. 지혜는 정말 제 편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저를 지지해준다고 했습니다. 서연아,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줄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지혜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거든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참고 견디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뱃속의 아기도 평소보다 조용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아가야, 엄마가 용감해질게. 우리 둘이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로만 살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팔 선택의 갈림길.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지혜와 함께 준비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민수와 시부모님 앞에 섰어요. 민수야,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어. 민수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또 뭔 소리 하려고? 아버님의 과거에 대해서야. 그때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뭔 소리야? 내 과거가 뭐 어떻다고? 저는 지혜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아버님이 교장으로 계실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뭔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수가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거기에는 시아버지가 근무했던 학교들에서 있었던 소문들, 갑작스러운 조기퇴직 사유,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거짓 자료를 어디서 구해온 거야? 시아버지가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당신 뭔 소리야? 서연이 말이 맞아요. 당신이 그런 짓을 했어요. 시어머니의 고백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뭔 말씀을? 민수야,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오랫동안 숨겨왔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예전부터 그런 분이셨어.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나한테도 그런 짓을 했어.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수십 년간 참고 살았는데 우리 며느리한테까지 그런 짓을 하는 걸 보고 더는 못 참겠더라. 민수는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됐어요.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들킨 범죄자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대답하세요. 민수가 소리쳤지만 시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민수야. 서연이가 거짓말한 게 아니야. 시어머니의 증언으로 모든 게 밝혀졌어요. 저는 드디어 누명을 벗었습니다. 민수가 저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민수를 믿을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서연아, 나도 충격이었어. 아버지를 믿었으니까. 저를 믿지 않으셨잖아요. 저보다 아버님을 더 믿으셨죠.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았거든요. 민수야, 우리 이혼해요. 서연아,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이제는 다를 거야. 안 돼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어요. 뱃속에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아기도 엄마의 결심을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뒤늦은 사과였지만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사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무서웠고 괴로웠어요. 시아버지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게 됐거든요. 지혜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서연아, 이제 결정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 집을 떠날 거예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연아, 제발. 민수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민수 씨, 당신은 저보다 아버지가 더 중요했잖아요. 저를 믿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로 몰았고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예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와서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어머님은 잘못 없으세요. 어머님도 피해자셨잖아요.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도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마지막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어요. 민수 씨,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연락하지 마세요. 서연아, 아이는 내 아이기도 해. 양육비라도 필요 없어요. 저 혼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지혜가 제 짐을 들고 일어났어요. 서연아,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집을 떠날 시간이었어요.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시어머니가 현관에 서 계셨어요. 손을 흔들어 주셨죠. 어머님 건강하세요. 너도 건강하게 아기 낳아. 연락할게. 저는 시어머니에게만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지혜의 차에 타면서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가야, 이제 엄마랑 둘이서 살자.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좋은 엄마가 될게. 지혜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서연아, 잘했어. 정말 용감했어. 고마워, 지혜야. 내가 없었으면 못 해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용감했던 거지. 차 창밖으로 그 집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저는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건강한 딸을 낳았어요. 아기는 정말 예뻤습니다. 안녕, 우리 예쁜 딸아. 엄마가 너를 위해 정말 열심히 살 거야. 지혜가 병원에 와서 아기를 보더니 말했어요. 서연이 닮아서 정말 예쁘다. 응,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어. 저는 네일샵으로 복직했고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겼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좋았어요. 아이와 함께 웃으며 지낼 수 있었거든요. 가끔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종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시아버지는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아이가 엄마라고 처음 말했어요. 엄마.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행복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견뎌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엄마야.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해. 아이는 제게 미소를 지어줬어요. 그 미소를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말이에요. 더 이상 참고 견디지 않고 저와 아이를 위해 용감하게 새로운 삶을 선택한 거였죠. 이제는 나와 내 아이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행복한 시작 말이에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을 가장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